그냥 상주하는 인력들이 과거에는 삼성.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국회의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이라는 것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대표 자격으로 연초에 미국에서 열린 CES와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느라고 이제서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여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우리 지역 언론인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잊지 않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크게 22년도 중앙정치 또 지역구의 활동 성과와 23년의 각오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작년 22년은 개인적으로 또 중앙의 정치인, 소위 국회의원으로서도 또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충남도 선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패배는 뼈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충청남도에서는 당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겼다는 점과 지방선거에서도 아산을 지역의 경우에서는 비교적 성과를 좀 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작용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저를 지켜봐 주시고 믿음을 표현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당대회의 두 번의 선거 패배가 저에게는 전당대회를 나가야 되는 사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존재 이유와 당의 비전의 방향을 좀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고, 비수도권 후보로서 예선 전에 나와 있던 후보 중에서는 제가 거의 유일했었는데, 당대표 선거에 좀 지방이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목표로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과 나란히 컷오프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또 새로운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년 10월에는 현역 의원 40명으로 민주당 의원 최대 의견 그룹인 더 좋은 미래의 대표로 선임되어서 당내 정치 행동과 정책 의견들을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선명 야당과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대안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다짐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좋은 미래의 40여 명의 국회의원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탐사 국정조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고 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은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고, 민주당 내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각오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역구 활동에 대한 성과도 좀 보고를 드리면, 아산에서는 적어도 당파와 무관하게 아산시장, 충남도지사와 함께 새로운 아산을 만들어가는 데 협력하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탕정신도시 그간에 말이 많았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4년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도시 해보겠다고 5년 전인가요?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그 이후로 5년 만에 108만 평 신도시가 최근 국토부로부터 도시개발계획이 고시돼서 진행이 좀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후에 LH 사장도 제가 면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좀 잘 지나갈 수 있었는데 중요했던 것은 반도체, 백신, 배터리와 함께 디스플레이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제조 공정 및 생태계가 유사하고 동방 육성이 필요하다는 법을 제가 산업자원위원회에 간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향후에도 아산 경제의 새로운 더 중요한 중심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밖에도 천안 아산 지역의 4개 지역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3년간 1조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충청권에서는 우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창업사관학교 유치, 그리고 호서대학교 중기부 창업중심대학교 선정, 그리고 대략 1,8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곡교천 명품하천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과정,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아산센터 개소,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혁신 기반 구축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된 것들,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한들불빛 유치원, 초등학교 개원, 개교 등의 아산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저희 지역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의 각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연초부터 여러 가지 물가 인상들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어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더 어려운 경제 사정이 예고되고 있고, 또 다른 어려운 터널 속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새로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올 거라고 예측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번 하반기에는 복지위 간사로서 상임위로 옮겼는데, 사회 구석구석의 약자에 대한 것을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크게 좀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디스플레이에 추가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전략기술산업으로 선정된 만큼 디스플레이가 세제 혜택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여력만큼을 13조 투자에 멈추지 않고 이어서 더 디스플레이 분야가 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공을 기울일 거라는 보고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최초의 저의 공약에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충남도지사도 함께 공약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아산의 지도가 바뀌고 또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산자위 때 시작을 했고 아직 마무리를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계획이 아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중앙부처의 사업이고, 제가 얼마 전에 비공개로 충남도지사와 만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보고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하나하나씩 챙겨나갔던 결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지역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응원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포 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충남도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는 곳이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 4가지 공공기관인데요. 충남도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산에 위치한 덕에 천안 아산의 충청남도 도민의 절반 정도가 살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 기관이 떠나는 순간 이용객들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순수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아니고요. 도민들을 직접 만나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경제에 바로 타격이 있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경찰병원 유치하느라고 우리가 아산 시민 전체가 나서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쉽게 4개를 내주는 것,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전달되고 그게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탕정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108만 평이 그대로 지켜지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저는 많이 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그냥 에피소드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대 농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발이 안 되면 사실상 계속 개발이 안 되는데 보통 그 절대 농지에 대한 개발권 승인은 농림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농림부 차관 집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도 납니다. 108만 평을 보통 30% 20% 빼고 한다라는 감보시키고 한다라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108만 평을 다 목표한 대로 하는 과정에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아서 합리적 보상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도 좀 편하고 또 동시에 더 삶이 쾌적한 경쟁력이 있는 신도시가 지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것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 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뭐 어디 지역을 더 넣거나 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 많이 못했다는 점 물론 지역 그 공통의 민원으로 들어온 것들은 요구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에 LH 사태라고 하는 게 터졌을 때도 아산 신도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라는 것들 아울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기 시장님은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 대응 때문에 박 시장님이 하려고 하는 시정에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항을 지켜보고 있고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선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다음 총선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선배님들도 기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저한테 바라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혁신, 민주당을 좀 바꿔라,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고 이제 2023년에는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제 역할을 좀 찾고 그런 과정에서 아산이라는 곳에서 충청남도이라는 곳에서 중앙정치의 목소리를 냈던 강훈식의 목소리와 또 혁신의 노력들이 민주당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연말에 저희가 저희 아산을 지역위원회 송년회를 했는데요. 300분 넘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되게 응원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당원들의 주문은 우리가 민주당을 새로운 모델이 되자, 좀 새로운 변화의 모델이 되자라는 요구였고 그런 요구에 맞춰서 시민들께 다가가면 좀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이 남은 선거 일정이라 지금 뭐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겸손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선거구제는 사실은 그 개별 의원들이 각자 입장을 내는 게 참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가 다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양당 정치에 폐해가 있는 건 사실이다. 양극단으로 정치가 서로 끝에서 끝만 싸우지 중간에서 의견을 모으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장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고 토론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 정도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제게 유리하다 다들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정치 자체가 좀 개혁돼야 되는데 서로 양극단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만 남는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사람들의 정치가 좀 되기 위한 방안이 있었으면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식이법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미 보완 조치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기초단체장들이 입법 예고돼서 이미 시범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거는 좀 풀어주겠다. 시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유연성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전국을 일률적으로 했던 게 초반의 모델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주말에는 학교도 안 가는데 그 앞에서 좀 달릴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권한이나 기능들을 기초단체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자체에 맞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아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학교 앞 교통사고율이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근간을 훼손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